집사 주제에 내 아들에게 사격을 가르치겠다고? 순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총기 소유도 불법인 나라에서 온 늙은 집사가 선수에게 조언이라고? 아시아 여성이 총을 뭘 알겠어. 당신들 나라에서는 부엌 칼이나 잡았겠지.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윌리엄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그렇게 잘 안다면 직접 해보는 게 어때? 어디 한번 보자고. 늙은 한국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실력이... 마이클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과연 무슨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5시. 하워드 저택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언제나처럼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70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아침은 늘 상쾌했어요. 오늘도 힘차게.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그녀가 이 집에서 일한 시간이었죠. 하워드 저택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20에이커나 되는 부지에 세워진 대저택은 마치 성처럼 보였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걷다 보면 저 멀리 개인 사격장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곳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탕! 탕! 총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마이클이 벌써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요즘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총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리듬이 불규칙했고 중간중간 긴 침묵이 이어졌죠. 좋은 아침이에요, 순덕. 부엌에 들어서자 요리사 로사가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로사. 커피 향이 참 좋네요. 방금 내렸어요. 한 잔 하실래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으로 사격장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이클 도련님이 요즘 힘들어 하시나 봐요. 로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전국 대회가 다가오니까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5살 때부터 지켜봐 왔어요. 장난감 총을 들고 뛰어다니던 꼬마가 이제는 유명한 사격 선수가 되었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순덕은 사격장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알리러 가야 했거든요. 가까이 갈수록 마이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마이클이 욕설을 내뱉었어요. 순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다시 총을 들어 올리는 마이클. 순덕은 조용히 그의 자세를 관찰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호흡도 안정적이지 못했죠. 25살의 청년은 지금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탕! 총알은 표적을 빗나갔습니다. 500야드 거리의 표적은 그대로였어요. 마이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순덕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마이클이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 순덕 아주머니. 몇 시죠? 7시예요. 아침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순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워드 회장의 기대, 대회의 압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모든 것이 그 젊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원사 톰을 만났습니다.
순덕,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에요. 톰. 톰은 순덕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 집의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겸손하지만 품이 있는 그녀의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죠. 운전사 제임스도 차고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제임스. 순덕의 완벽한 영어 발음에는 여전히 약간의 한국식 억양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만의 매력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이클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접시 위의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다가가 찬물을 따랐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작게 말했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해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실 거예요. 전 하워드 가문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못 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의 마음도 함께 떨렸어요. 도련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500야드를 못 맞추고 있다고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순덕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날 오후 순덕은 다시 사격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연습 중이었어요. 그녀는 먼 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순덕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어요. 저녁이 되자 하워드 저택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사격장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때가 되면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7시. 하워드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긴 테이블 상석에 윌리엄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가족들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답게 그는 집에서도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위압적이었죠. 순덕은 조용히 음식을 나르며 식탁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숙인 채 포크만 만지작거렸어요. 부인 캐서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막내딸 에밀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마이클, 윌리엄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덕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네. 아버지, 오늘도 연습했나? 마이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물잔을 채우며 마이클의 떨리는 손을 곁눈질로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윌리엄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식탁은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죠. 갑자기 윌리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해보자.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윌리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에 누구든지, 가족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500야드 표적을 맞추는 사람에게 $500,000를 주겠다.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놓친 것이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몸을 굽혀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캐서린이 당황해했어요. 들은 대로야. 누구든 500야드를 맞추면 $500,000다. 에밀리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아빠? 저도요? 그래. 너도 포함이다.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오락가락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전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죠. 마이클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돌아가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50만 달러라니. 로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리도 포함된다고 했어? 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500야드는 프로 선수도 어려운 거리야. 마이클 도련님도 못 맞추는데.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식당에서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어요. 아버지, 굳이 이러실 필요가.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자신 없나? 윌리엄의 차가운 말에 마이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순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접시를 너무 세게 문질러 삐걱 소리가 났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투광등이 켜지자 500야드 너머의 표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거리였죠. 자, 누가 먼저 해볼 텐가? 윌리엄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그들 대부분은 총을 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봤어요. 마이클이 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덕만이 그것을 알아챘죠. 첫 발.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역시 실패였어요. 세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마이클의 눈에서 뭔가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총을 내려놨어요. 역시 안 되는군. 윌리엄의 말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일까요? 연민일까요?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윌리엄이 둘러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총을 만져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전 패스할게요. 내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어색한 침묵으로 변했어요. 모두가 저택으로 돌아간 뒤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격장이 보였어요. 투광등은 꺼졌지만 달빛이 표적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순덕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아니면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50만 달러.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저택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죠. 순덕은 마지막 접시를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사격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하워드 저택의 사격장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윌리엄의 제안 소식이 퍼지자 모두가 한 번쯤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500야드는 상상 이상으로 먼 거리였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나섰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총을 들었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총알은 표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갔죠. 어머,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캐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총을 내려놨어요. 에밀리의 차례였습니다. 대학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첫 발을 쏘자마자 반동에 놀라 뒤로 물러섰죠. 와, 이거 완전 대포잖아.
직원들도 차례로 도전했습니다. 로사는 총을 잡는 법조차 어색했고 톰은 겨냥하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마이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는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진 후 순덕은 마이클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늘 그렇듯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마이클이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지친 빛이 가득했죠. 순덕 아주머니,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죠. 바람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발사 각도를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언이었거든요. 바람이요? 네. 500야드 거리에서는 바람이 총알의 경로를 크게 바꿔요. 깃발이나 나뭇잎의 움직임을 보세요. 그리고 순덕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을 읽는 방법, 거리에 따른 탄도의 변화, 호흡 조절의 중요성. 그녀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마이클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봐온 조용한 집사에게서 이런 전문적인 조언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지? 윌리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순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이클도 놀라 돌아봤죠. 윌리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집사 주제에 내 아들에게 사격을 가르치겠다고? 순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주제 넘었다고? 윌리엄이 코웃음을 쳤어요. 총기 소유도 불법인 나라에서 온 늙은 집사가 선수에게 조언이라고? 그 순간 순덕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윌리엄의 독설은 계속됐습니다. 아시아 여성이 총을 뭘 알겠어. 당신들 나라에서는 부엌 칼이나 잡았겠지.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닥쳐! 윌리엄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넌 벌써 세뇌됐구나. 하인의 말을 듣고 있다니. 순덕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주먹이 살짝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인내가 담겨 있었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윌리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할 일은 그것뿐이야.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윌리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잠깐. 순덕이 멈춰 섰습니다. 윌리엄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그렇게 잘 안다면 직접 해보는 게 어때? 어디 한번 보자고. 늙은 한국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이 숨을 멈췄어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윌리엄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 순간 윌리엄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털어냈죠. 어때? 50만 달러가 걸려 있잖아. 당신도 욕심이 있을 텐데. 순덕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잠시 바라봤어요. 젊은이의 눈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순떡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윌리엄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좋아. 내일 아침에 보자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이야. 그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클은 순떡 곁에 남아 있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도련님. 그녀는 사격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500야드 너머의 표적이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순덕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사격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워드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순덕은 천천히 사격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윌리엄이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봤고 다른 직원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순덕이 라이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곧게 펴졌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떨리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해졌죠. 70살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엔 숙련된 사수가 서 있었어요. 로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순덕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총기를 점검하고 탄창을 확인하고 조준경을 조정하는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을 반복한 것처럼요.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순덕은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나뭇잎의 움직임, 깃발의 펄럭임, 심지어 먼지의 날림까지.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완벽했어요. 교과서에 나올 법한 자세였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어요. 정중앙.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믿을 수 없는 침묵이었죠. 이런, 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다. 그냥 운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부정하고 싶은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윌리엄은 순간 움츠러들었죠. 다시 해봐. 한 발로는 증명이 안 돼.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총을 들었어요. 두 번째 발. 역시 정중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똑같았어요. 네 번째. 바람이 강해졌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구름이 해를 가렸지만 여전히 완벽했어요. 다섯 발 모두 한 구멍에 들어갔습니다. 500야드 거리에서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실력이. 마이클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캐서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윌리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얼굴은 붉었다가 파랗게 변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총을 내려놨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래 묻어둔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죠. 순덕 아주머니,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순덕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깊이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옛날 일이에요.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거기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사격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흰머리를 흩날렸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로 빠져드는 것 같았죠. 윌리엄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50만 달러는 내일 준비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남자의 목소리였죠. 그는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순덕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누구신지 이제야 궁금해지네요.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냥 집사예요.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늙은 집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이클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냥 집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방금 본 것은 평범한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죠. 순덕은 사격장을 떠나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표적에는 5개의 구멍이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것처럼. 그녀의 걸음은 다시 느려졌습니다. 구부정한 70살 집사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전설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가 울었어요. 하워드 저택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하워드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오늘 일로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순덕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최초의 여성 저격수였습니다. 방 안이 숨죽였어요. 캐서린이 숨을 멈췄고 에밀리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윌리엄의 눈이 커졌죠.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16살에 만주로 건너갔어요. 가족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뒤였죠. 독립군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불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어느 날 사격 훈련을 구경하다가 총을 잡게 되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타고난 사수라는 것을요. 순덕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만주 벌판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하루 10시간씩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고 눈물이 얼음이 되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이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덕은 계속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독립군 최고의 저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을 제거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임무를 맡았어요. 동지들은 저를 만주의 유령이라고 불렀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많은 동지들이 죽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 품에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해방이 되었을 때 저는 29살이었습니다. 조국은 자유를 얻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동지들도, 그리고 순떡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아픈 기억이 있는 듯 했죠.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죠. 너무 많은 죽음을 봤으니까요. 그녀가 윌리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워드 씨,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와 경험이 있어요. 윌리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20년을 일하며 그것을 배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침묵이었죠. 갑자기 윌리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순떡 앞으로 걸어가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는 오만한 부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떡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며 배우니까요.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사격을요. 순떡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주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어요. 물론이죠, 도련님. 캐서린과 에밀리도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그저 조용한 집사였던 순떡이 이제는 가족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사격장에서 마이클과 순떡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순덕이 부드럽게 마이클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바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압박감에 시달리는 청년이 아니었죠. 진정한 스승을 만난 제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고 표적 중앙에 구멍이 뚫렸어요. 500야드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진전이었죠. 순떡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연습하면 언젠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수가 될 거예요. 하워드 저택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평화였어요.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 있는 진정한 평화였죠. 순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봤습니다. 숨겨진 영웅, 조용한 전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어른으로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